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청두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민지앙강과 진지앙강에 합류하는 지점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3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강바닥 깊숙이 묻혀있던 이곳에는 명나라 유물 만여점으로 구성된 기념비적인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금, 은, 청동 동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 놀라운 컬렉션은 지나간 시대를 증언합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광범위한 보물의 존재는 고대 중국을 감질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물들은 역사와 문화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와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집합체 안에는 반짝이는 금화와 은하가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명나라의 복잡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이 귀중한 작품들은 당시의 경제적 번영과 무역 네트워크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스호의 괴물 또는 일종의 드래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이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한 레딧 사용자가 2023년 7월에 그들의 휴대폰 카메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생물은 템스강에서 출현한 파충류 같은 생물로 보였고 동료 사용자들 사이에서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생물은 스코틀랜드의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모든 종류의 상상력이 풍부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한 사용자는 유명한 템스 아나콘다야 라고 말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템스 호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자가 강에서 고질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전년도에 해머스미스 다리 근처의 템즈강에서 발견된 약 1.5m 길이의 거대한 뱀 가죽의 발견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비늘 모양의 잔해는 보아뱀의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뱀은 도망쳤거나 주인이 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감안할 때 파충류 생물이 물속에 숨어 있다는 아이디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강, 호수 또는 운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의견에 알려주십시오. 제레미 웨이드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부 중 한 명이며 이 비디오에서 그는 또 다른 강 괴물인 철갑상어를 잡습니다. 이 물고기는 길이가 3.5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철갑상어는 길이가 7.2m이고 무게는 1571kg이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1827년에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삼각주인 볼가 삼각주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인어가 존재한다고 믿나요?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고 거의 모든 문화권의 많은 전설과 이야기에서 인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어를 비롯한 다양한 신비한 생물이 인간으로부터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인어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에서 솟아오른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불행히도 비디오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무엇이든 꽤 소름 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육지에서 걸을 수 있는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특이한 거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중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거미종인 다이빙 거미 또는 물거미로 더 잘 알려진 거미를 만나보십시오. 물거미는 거미줄을 만들어 수생식물 사이 수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산소 공급을 위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20분에서 40분마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거미는 산소를 얻기 위해 올라오기 전 물속에서 24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미의 많은 포식자에 대항하는 큰 이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또 다른 무서운 생물이 늪에서 발견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소피 프레스티지 아코모가 만든 조각품일 뿐이며 조각가는 인간과 자연의 대화를 보여주기 위해 늪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모르비앙만에 있는 세네 습지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생물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8개로 되었습니다. 생물은 진흙과 해초로 만들어졌으며 꽤 오싹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피부, 질감 및 색상, 그들이 살고 있는 풍경을 포함하여 많은 세부사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물이 비밀을 속삭이고 나무가 파수꾼이 되는 탁한 늪 깊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뒤엉킨 뿌리와 떠다니는 잔해 사이에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세계로 모험을 떠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독특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흙과 어둠 속의 늪지 괴물 엘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괴물이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여정을 겪었고 한때 생동감 넘치던 붉은 털은 이제 늪지의 탁한 물에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 장난감이 어떻게 그토록 특이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어 상상력과 추측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 지역을 산책하다가 인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엘모가 어쩌다 거기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시바링가는 힌두교 신 시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원과 성지에서 자주 숭배됩니다. 카르나타카 강의 시바링가스와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위치 중 하나는 우타라카나다 지역의 사하스랄린가입니다. 천개의 링가를 의미하는 사하스랄린가는 강바닥을 따라 있는 바위에서 발견된 약 1000개의 조각된 시바링가로 유명합니다. 이 순례지는 시르시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으며 특히 몬순 시즌 동안 링가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지만 수위가 떨어지면 볼 수 있는 독특한 위치로 유명합니다. 이 조각의 기원은 지역 전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왕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링가를 봉헌제물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마하바라타의 인물 그 힘에 관한 것으로 여행 중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링가로 변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신자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시바의 황소인 난디의 조각된 이미지는 종종 링가와 함께 나타나 이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킵니다. 페어는 주로 아프리카와 호주의 바다에 서식하며 길이가 약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낚시를 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려면 연구팀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이 물고기는 다른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페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육지 동물처럼 공기에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햄포드 기지는 방사성 물질의 대규모 방출로 인해 서반구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이 기지는 맨해튼 프로젝트 당시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극비 연구 활동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외딴 환경과 생산 공정의 수원 역할을 하는 컬럼비아 강과의 근접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작전 기간 동안 햄포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 폐기물은 강 근처의 지하 탱크에 저장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관행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컬럼비아 강을 포함한 토양과 지하수로 누출되고 스며들었습니다. 햄포드의 정화 노력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리버의 늪지에서 2624년 된 대머리 사이프러스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비클론 성생식 나무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습지 나무 종입니다. 이 발견은 아칸소 대학의 데이비드 스탈 박사가 이끄는 광범위한 연구의 일부로 이 지역에 있는 대머리 사이프러스 나무의 수명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나무에서 핵심 표본을 채취하여 손상시키지 않고 이 특정 나무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훨씬 전인 기원전 400년경부터 살아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오래된 나무는 블랙리버 습지 시스템의 생태학적 무결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남동부의 강수량 변동성에 대한 고기후 기록을 900년 이상 연장합니다. 인상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기후변화, 벌목, 산업오염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지역은 보호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 영향은 이 나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능가하는 이 나무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소상어는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로 간주되며 얕은 연안 해역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므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어들은 민물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강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들이 무려 3m를 측정하는 황소상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주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만약 외계인이 자신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면 아마도 하늘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정일 수 있고 외계인이 실제로 물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론은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 아마도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비디오는 깊은 물속에서 촬영되었으며 이를 촬영한 사람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이상한 식민지를 발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에게 그것이 외계인이 만든 미니어처 도시처럼 보였고 언젠가는 그들이 물에서 우리 행성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다의 5%만 탐사했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심해에 외계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런던의 템즈 강둑을 산책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대포알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체를 강에서 꺼내냈을 때 그것은 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물체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300년 된 것이며 죄수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죄수가 도망쳤을 수도 있고 그 물체가 어떻게든 강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진흙으로 가득 찬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것이 수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흙은 공의 금속이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했을 것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체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런던 도크랜드 박물관에 가면 됩니다. 거대한 음침한 늪은 빨아들이는 진흙 웅덩이로 덮여 있으며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탈출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민지 개척지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16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19세기까지 외부 세계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때 1680년경부터 남북전쟁까지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지배하던 늪지대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늪은 줄어들어 연방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동물과 새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떻게든 거기에 살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먼타운 출신의 엘리엇 플러와 그의 친구 제이슨 프랭클린은 카누를 타다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포레스트 카운티의 와베노 근처 리처든슨 호수와 자렐링 호수 사이의 개울에 있을 때 비버댐에서 튀어나온 인공다리라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20일 전에 잃어버린 인공다리를 찾는 크레이그 리스트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데이 출신의 49세 남성 마크 워너는 불행히도 낚시 여행 중 카누가 강에서 전복되어 다리를 잃었습니다. 엘리엇과 제이슨은 마크가 의족을 잃은 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남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의족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50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이슨은 겸손하게 말하기를 만일 자기가 다리를 잃게 된다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와 같은 예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묵시록의 징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섭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물속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15년 12월 사바주 동부 라드 다투의 흐그타비산 해안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떠밀려 왔는데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지에서 탐반이라고 알려진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달려갔고 이것이 행운의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요리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판매를 위해 라드 다투와 주변 지역으로 생선을 모았습니다.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물속의 낮은 산소 농도입니다. 종종 따뜻한 온도나 오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고기는 생존하려고 할 때 해변으로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큰 물고기 떼가 육지에 자초될 수 있습니다. 수온의 급격한 변화도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산소가 적은 따뜻한 물로 이동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카이만은 악어과에 속하며 악어과에서 가장 큰 구성원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길이가 약 4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색 때문에 블랙카이만이라고 불리며 야행성 포식자이기 때문에 주로 밤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길이가 거의 4m인 거대한 검은색 카이만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어가 충분히 무섭지 않다면 그들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의 한 강에서 발굴된 사진입니다. 뿔악어로 더 잘 알려진 이것은 수백만 년 전에 강과 늪에 살면서 다른 동물 개체군을 공포에 떨게 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백악기 후기에 존재했으며 현대의 친척과 구별되는 독특한 적응을 가졌습니다. 이것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두개골 위에 있는 크고 뿔 같은 돌출부입니다. 이 뼈 구조는 악어에게 독특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 뿔은 현대 사슴의 뿔과 유사한 전시 또는 영역 표시의 기능을 가졌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최대 5m의 예상 길이를 가진 이것은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에는 날카롭고 맞물리는 이빨이 달려있어 효율적으로 먹이를 잡아먹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주로 물고기와 작은 수생동물을 먹었으며 강력한 턱과 민첩한 몸을 사용하여 물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계종이나 돌연변이 물고기가 아닙니다. 알비노 소프트셀 거북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변형으로 색소 침착의 부분적인 손실로 인해 창백하거나 흰색으로 보입니다. 색소 침착이 전혀 없는 종종 빨갛거나 분홍색 눈을 가진 알비노 거북과 달리 백색증 거북은 일반적으로 특히 눈에 약간의 색소 침착을 유지합니다. 이 거북이는 단단하고 뼈가 많은 껍질보다는 가죽 같은 껍질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껍질 구조를 통해 더 민첩하게 수영할 수 있어 진흙탕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이 증상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피부색과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거북은 주로 강, 호수, 연못에 서식하며 바닥이 부드러운 환경에서 번성하여 보호와 위장을 위해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뱃머리 물고기는 약 60에서 90cm까지 자랄 수 있고 위험한 것은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이나 새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뱃머리 물고기가 육지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흘러들어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테테리우 강 근처에서 촬영된 정체불명의 생명체의 영상은 인터넷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거대한 들쭉날쭉한 이빨을 가진 파충류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반쯤 물속에 있고 비디오 제작자는 겁에 질려 있지만 얼굴 앞에서 낚싯대를 흔들어 괴물에게 가능한 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 짐승은 처음에 그 남자를 무시했지만 이내 예측할 수 없게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생물체가 1986년 체르노빌 핵 재앙의 영향을 받은 돌연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생물이 재앙의 결과이며 테테리브 강에 의해 중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비한 생물에 대해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낡은 신발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수영을 좋아합니다. 일부는 워터파크에서, 다른 일부는 바다나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문제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입니다. 아칸소 출신의 칼리 하디가라는 15세 소년의 말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강가에서 수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에게 두통이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 그들은 뜨거운 태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소녀가 뇌를 먹는 아메바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바라고도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보통 코를 통해 들어온 다음 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녀는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 동물? 아니면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생물? 15세가 된 한 소녀는 브라질 어딘가의 늪지에서 이 생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인간형 생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의 뿔이 있는 소름 끼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이 늪에 살고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이 생물에게 바이아 뿔 달린 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늪지에서 소름 끼치는 생물이 목격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늪 어딘가에서 촬영된 또 다른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물도 뿔이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두 괴물은 사람들이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늑괴물일지도 모릅니다.
모험심 넘치는 다이버 듀오인 데릭 데메테르와 헨리 세들러는 2021년 5월 2일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카디아에 있는 피스강 깊은 곳에 잠겼을 때 그들은 길이가 약 1.2m이고 무게가 23kg인 매머드의 거대한 대퇴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용감한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플로리다 남서부의 물을 탐험하며 이전에 강에서 매머드 이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 그들은 매머드 대퇴골 외에도 멸종된 상어의 작은 화석 몇 개와 검치 고양이의 이빨도 발견했습니다. 모래 퇴적층에 쌓여있는 매머드 뼈의 정확한 나이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콜럼버스 매머드는 코스타리카까지 남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2011년 과학자들은 플로리다 남동부 베로비치에서 약 13,000년 된 매머드 뼈를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콜럼버스 매머드는 털복숭이 매머드와 약 150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알려지지 않은 매머드 계통 사이의 교잡을 통해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뼈는 매머드의 대퇴골로 관련 생물체의 키가 2.25m에 달할 수 있었고 무게는 10,000kg이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태국 강에서 이 이상한 생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시 물에 잠기기 전에 물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2분 이상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의 일부분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용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태국 신화에서 용의 개념은 종종 예술과 문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 반신성한 뱀 형태인 나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가는 강, 특히 태국 북동부를 흐르는 메콩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메콩강은 2명의 나가 왕이 이 지역을 미끄러지듯 나가면서 강을 형성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이러한 연관성은 강의 수호자이자 비를 가져오는 나가의 역할을 상징하며 농작물을 물에 의존하는 농업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나가 신화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나가 불덩어리 현상으로 연중 특정 시기에 메콩강에서 신비한 불덩어리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불덩어리가 나가가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믿습니다. 전기 뱀장어를 잡으려면 진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고무장갑에서 고무장어까지. 당신은 아마 이 생물이 위험하고 전기로 당신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 뱀장어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다른 비디오에서 우리는 제레미 와이드가 또 다른 뱀장어 종인 마모라타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거대한 길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스몬드 유령 함대는 버지니아주 서퍼 근처의 난스몬드 강에 버려진 배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 흥미로운 유적지는 역사적 중요성과 이 지역의 해양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학자와 역사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유령 함대는 현지 역사 애호가인 허밋 홉스가 난스몬드 강의 진흙 속에서 튀어나온 배의 잔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예외적으로 썰물 때 발생하여 12척 이상의 선박이 드러났으며 일부는 미국 남부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령 함대의 선박은 크기가 15에서 30m 이상까지 다양하며 서퍽이 번성하는 해상 항구였던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지역은 신선한 굴을 포장하여 먼 시장으로 운송하는 굴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최소 13척의 선박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선박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 경제에서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데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물고기를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당신을 향해 갑자기 헤엄쳐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악어 거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거북이일 뿐만 아니라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 거북이는 강에서도 발견되며 무게는 최대 115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손가락 정도는 쉽게 자를 수 있는 위험한 선사시대 동물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거대한 악어 거북이를 잡는 데 성공한 남자를 봅니다. 우리 모두는 나무늘보가 매우 게으르고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무늘보가 수영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매우 놀랄 것이지만 이 비디오의 나무늘보는 물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나무늘보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덤불에서 물가로 기어가는데 약 1분이 걸렸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나무늘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여운 생물이지만 육지보다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물속에서 3배 더 빠릅니다.
그들은 물속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쾌함을 느낀 후 나무늘보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긴 팔 덕분에 빠른 속도로 매우 쉽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무늘보는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약간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림을 처음 보면 강 한가운데서 사람이 돌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동상입니다. 동상은 아일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동상 중 하나입니다. 빅터라는 독일인이 만들었으며 위클로우 마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상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번아웃으로 이어지더라도 목표를 향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상이 위치한 지역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동상 외에도 빅터는 명상 목적으로 수정되는 다른 동상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46만 3천 평방킬로미터의 놀라운 면적을 차지하는 오세아니아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토착 부족과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곳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갱단들 때문에 밤에 어디든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 나라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준전을 치렀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결국 전쟁 새 애호가들의 사냥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개의 실종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스왑프 고스트라는 비행기였습니다. 1942년 전투기는 폭격 임무 중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가이 안보 늪에 버려졌습니다. 2006년까지 이 비행기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인들에 의해 분해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은 상당한 악어 개체군, 특히 바다 악어로 유명합니다. 이 파충류는 현존하는 악어 중 가장 큰 종이죠. 이 나라의 광범위한 강 시스템, 습지 및 해안 지역은 이 생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미처럼 배를 떼지어 다니는 이와 같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다 악어는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를 보호합니다. 인도네시아 강에 악어가 많이 서식하는 것은 광범위한 강망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광대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수로에 서식하는 물고기, 거북이, 새, 포유류 형태로 식사 공급원을 찾습니다. 따뜻한 열대기후와 강둑을 따라 적절한 둥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악어의 번식과 개체수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악어종 중 하나로 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 심지어 더 큰 포유류를 쉽게 잡고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며 물가에서 희생자를 매복하거나 물에서 기습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관광객이 강가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고 기괴한 형체와 섬뜩한 존재감이 눈을 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비한 형체는 진짜 인어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어가 세밀하고 생생한 조각품이라고 믿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수영하는 비인간적인 방식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인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인어 의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농어는 아마 강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일강 농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물고기는 길이가 최대 1.8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150kg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는 이 물고기가 위험한 바다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잡힌다고 하죠. 기차가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주 랜턴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보잉 공장에서 조립할 비행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2014년 3월 3일 엘버턴 마을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선로에서 커브를 돌 때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여러 열차가 탈선했죠. 탈선의 힘으로 보잉 737 항공기를 실은 철도 차량은 클라크 포크 강에 빠졌습니다. 강과 강둑을 따라 흩어져 있는 것은 동체 부분, 날개, 엔진을 포함하여 분해된 비행기 부품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양한 조립 단계에 있었으며 일부 부품은 여전히 포장되어 있었고 다른 부품은 부분적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해된 비행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주목받았으며
각 비행기의 무게는 수천 킬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 당국과 환경기관을 포함한 비상대응팀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크레인과 다른 중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을 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방뚝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고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이 지역의 열차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손상된 선로를 수리하고 잔해를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담한 장난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원격 조종 악어 머리를 지역강에 풀어놓기로 결정했고, 이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자 가족과 친구들은 수면 아래로 도사리고 있는 놀라움을 모른 채 물가에 모였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장난꾸러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 악어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었고 위협적인 턱을 부딪히며 햇빛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진한 수영 선수들은 그 기괴한 광경을 인식할 겨를도 없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수영 선수들은 진짜 악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물장구를 치며 황급히 강에서 도망치고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즉시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어에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던져 악어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은 악어 머리를 사람들 사이로 안내하며 혼란을 즐겼고, 근처에서 카누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퀸즐랜드 골리앗 그루퍼는 강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레미는 다른 두 명의 남자의 도움으로 거대한 골리앗 그루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배를 보면 알 수 있듯 먹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물고기의 무게는 4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지 않나요? 싱크홀은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 풍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다음 비디오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온 누군가가 물속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을 카메라에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싱크홀은 예측할 수 없고 길이가 매우 깊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디오에서 우리는 많은 나무가 어떻게 쉽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싱크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영상 속 남성은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물 밑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뱀머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뱀이 아니라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뱀에 비유할 수 있는 길쭉한 머리를 가진 민물고기죠. 이 물고기는 매우 공격적이며 물속의 다른 모든 생물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다른 물고기, 곤충 및 작은 양서류를 포함한 다른 종 전체 개체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의 포토맥 강에서 이 물고기를 발견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물고기의 또 다른 특징은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육지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강에서 다른 강으로 건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꽤 소름 끼친다고 답할 것입니다. 렌즈 앤드 라이트에 대한 전설은 대서양에 위치한 바다섬에서 가장 인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어낸 전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인트 헬레나 섬의 밤의 도로를 운전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두워지면 이곳 위로 섬뜩한 빛이 보입니다. 이것은 꽤 무섭게 보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1861년 렌즈 앤드 로드를 순찰하는 동안 사망한 군인의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군인은 그의 머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며 이것이 그가 길을 밝히기 위해 오래된 철 랜턴을 들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이 늪가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늪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여성이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와 부딪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귀여운 매너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그녀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너티는 온순한 성격과 초식 식단으로 유명한 대형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들은 주로 연안 해역과 관련이 있지만 일부 매너티는 강과 담수 서식지에서도 서식할 수 있습니다. 매너티는 크기가 인상적인 생물입니다. 평균적으로 길이는 3에서 4m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360에서 550kg 사이입니다. 그들의 몸은 원통형이며 노와 같은 꼬리가 있어 추진력에 사용합니다. 매너티는 한 쌍의 작고 둥근 눈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얼굴에 매우 친근하고 거의 평온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수생식물과 순진한 수영선수로 구성됩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생물이 거대한 아나콘다 뱀이었으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악어가 당신을 쫓고 있고 나무를 타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치로 점프할 수 있으며 특히 점프할 때 그들의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또한 물과 땅 모두에서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점프 높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냥할 때 악어는 인상적인 힘으로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낮게 나는 새나 다른 먹이를 잡기 위해 물에서 2.5m 높이로 뛰어오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자신을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꼬리에 의해 가능합니다. 육지에서도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점프 횟수는 일반적으로 물속에서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쿠바 악어는 육지에서 최대 1.5m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뱀파이어 물고기는 불쾌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는 아닙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레미 웨이드는 뱀파이어 피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표본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 물고기는 아래턱에 2개의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피라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싸움, 장기간의 적대 행위 확대, 마지막 말,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 이 강에서 펼쳐졌습니다. 1996년에 독일의 톨렌시에 계곡에서 발견된 한 유물은 유럽 청동기 시대의 섬뜩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가파른 강둑에서 튀어나온 팔뚝뼈 하나를 발견하여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고고학자들은 부서진 두개골과 야구 방망이를 닮은 73cm 길이의 곤봉을 포함하여 더 많은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청동 창날, 부싯돌 도구, 청동 화살촉과 같은 다른 유물들과 함께 모두 기원전 1250년경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으로 청동기 시대의 다니엘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톨렌스 밸리의 사이트는 많은 수의 유적이 발견되어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5마리의 말과 100여 구의 남성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구의 유골이 더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명이 전투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은 강에서 뭔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